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과 선거 전략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6.3 지방선거 앞두고 좀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국내적으로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 견제와 균형 장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날개를 통해서 성장과 또 분배, 견제와 균형의 그런 장치가 잘 작동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이어서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장악에 이르기까지 한 정당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이런 민주당의 독주를 좀 막아내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 장치가 다시 작동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우리의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충남 기초단체 3곳의 단수 후보를 확정한 상태인데요. 남은 지역의 공천 작업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이제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단수 공천 3곳에 이어서 11개 복수 공천 지역에 대해서 최근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자 경선도 있고 3자 경선도 있고 4자 경선도 있습니다. 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도의원, 지방 기초의원, 군의원까지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서 네. 4월 초중순까지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내세울 핵심 정책과 공약도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실질적인 지방시대의 구현이 목표입니다. 저희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 대전 통합법안을 저희가 먼저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지방의 분권, 경제 분권, 재정 분권, 그리고 또 행정 권한의 이양 등 이런 실질적인 분권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남, 대전 주민들께서 또 이에 대해서 급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통합도 하고 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시대를 제대로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방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지, 천안, 아산의 어떤 디지털 경제 우선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산업이 더 부흥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령이라든지 서천 이런 부분에는 해양 벨트 문화를 통해서 해양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관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요. 네. 또 이곳 예산, 홍성 등의 여기에는 또 행정 어떤 집약도시, 집약 기능 등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당진의 지금 제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존 제조업 등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 등을 우리는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충남의 맞춤형도 있지만 각 시군별로 어떤 지역의 어떤 큰 중심 지역별로 맞춤형 산업, 맞춤형 생활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충남도당의 선거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 등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서 우리만의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어떤 특화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중앙의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개발 행정에 있어서도 중앙의 어떤 이에 대한 허가가 없으면 우리만의 어떤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이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인 지방시대 전략이고요. 네. 그런 부분 등을 기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다시 피드백하기까지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의 어떤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현장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체적인 어떤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혔던 충남대전 행정통합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사실상 선거 전 통합은 조금 어려워진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행정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입니다. 지방의 시각으로 지방의 세수에서 지방의 시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교부세 등 일반 교부금이든지 특별교부이든지 교부전 중앙의 시각으로 나눠주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 우리의 살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맞춤 전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소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지방에서 걷어지는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양을 해달라는 것이 이번에도 통합 그런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네. 여전히 중앙에서는 이런 것을 틀어지고 중앙에 가서 또 뭔가 우리가 뭐 통합 특별 시장이 되더라도 중앙에 가서 이에 대해서 읍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죠.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AI 시대에 빅테크 시대에 특별한 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우리의 땅값을 제대로 그냥 제대로 정말 평당 1원에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세의 어떤 상당 부분을 재원을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유치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그린벨트 허가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중앙이 여전히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개발 전략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행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등이 추진되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도 계속 중앙에서 몇십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것도 분명한 재정 추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 등에서 재정 추계를 하지 않은 그런 재원은 실질적으로 빛깔만 지원이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SOC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 등을 교부 재원으로 또 얼굴만 바꿔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그렇게 민주당이 지금 색깔로 우리를 통합을 처음에 추진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양두구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라면 왜 우리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통합 특별 시장만 우선 뽑아서 많은 혼란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에게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우리 충남 또 대전 주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통합 논의관에서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통합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 지방 그 선거 과정에서 지역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더라도 주민들께 충분히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구할 예정입니다. 네. 좀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면요.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다.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가 10만 목표로 지금 추진되었습니다만 이제 4만 좀 넘었습니다. 네. 이것은 10년이 넘게 중앙의 시각으로 처음에는 세종 어떤 특별시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혁신도시를 지정해놓고도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중앙에서 계속 어떤가 시혜를 베풀어 주는 줄 것을 기다려라고만 하지 우리가 필요한 기능,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기능 등을 좀 이전해달라 하더라도 이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도 저희가 통합법을 추진하면서 특별행정기관 그리고 또 이곳에 지방에 두어도 되는 중앙의 특별행정기관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특별행정기관을 이곳에 이양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을 했는데 네. 결국 이런 부분 등을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에는 다 삭제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선거 때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이양해줄 생각도 없고 이전할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민들은 내포 주민들이나 충남 주민들 이곳 지금 많은 혁신도시를 꿈꾸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은 그냥 여러 가지 또 중앙만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분명히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투쟁을 통해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어야 된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이런 부분 등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도 우리의 맞춤 전략을 통해서 중앙의 어떤 그런 시각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의료 인프라 확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이것도 사실은 종합병원 등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배후 인구에 사실 충분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내포, 홍성 예산, 그다음에 주변의 당진 주변까지 하더라도 배후 인구가 종합병원을 단독으로 가질 정도는 그렇게 인구 규모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두 차례 그 종합병원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 효율성 때문에 그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가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내포 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커가는 여러 가지 인구의 사이즈도 문제고 또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 의료기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병원을 추진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도가 우선 투자를 해서 네. 어떤 응급시설이라든지 필수 의료시설을 먼저 1차적으로 개원을 하고 네. 2차적으로 기능 등을 더 확장해서 나중에 추후 인구 규모가 배후 인구가 이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를 갖출 때 종합병원 기능을 다 갖추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에 대해서 조만간 그 4, 5월쯤에 네. 지금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예산군이 셀트리온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산업단지 조성에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사실 첨단 기업 등이 내려오는 지역은 아주 연구소 R&D 센터 같은 경우는 용인과 그리고 우리 대전 등의 R&D 센터 정도로 국한돼 있었고 네. 그 이남 지역에는 사실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홍성 예산 지역만 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서해선이 지금 일부 개통되어서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곳이 경부 쪽과 연결되는 몇 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준 수도권에는 어떤 준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곳 그 삽교 일대에 바이오 어떤 집적 단지도 지금 추진해서 셀트리온이 이곳에 공장을 짓기로 지금 MOA를 체결하고 조만간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연구 단지 등이 만들어지는 만큼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기업 등이 이곳 서해선 축을 따라서 다시 수도권 이남으로 우리 충남 지역에도 상당한 산업단지 입지 여건이 갖춰진다. 그런 만큼 그런 앵커 기업 등, 셀트리 같은 앵커 기업들, 그리고 또 첨단 모빌리티나 바이오 기업 등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곳에 실질적인 산업을 일으켜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지방 시대가 이곳에서 아주 모델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홍성군에서는 홍주읍성 복원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KT 이전 문제가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주읍성은 오랫동안 저희가 아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그리고 또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규모로 볼 때 홍주읍성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KT 이 지사 이전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네. 제가 지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해서 KT 측과 아주 신랄하게 이에 대한 논쟁을 좀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KT 측에서는 그게 KT가 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을 상당 부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KT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지금 그곳 홍성 지사에 많은 기능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전비가 필요하지 않고 또 지역에서 KT가 그동안 많은 그곳에서 기여도 했지만 홍주읍성이라는 그 지역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아마 금액적으로는 상당 부분 접근을 좀 했습니다. KT가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또 홍성군이 이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로 매칭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예산 책정 등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상당히 접근했습니다만 여전히 홍성군이 분담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어서 지금 아마도 홍성군에서는 그 KT 이전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잠시 후퇴해서 그 주변부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KT 이전 문제는 좀 숨구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 의정 활동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법안 취지랑 기대 효과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는 그 지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응급 의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나 이곳에 정주 여건에 있어서 이런 응급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이 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필수 의료 응급 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 역할 등을 좀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드리면은 그 국립의대 신설도 좀 의료 인프라 확충에 좀 해결 방안으로 나왔었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의료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의료계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의료 체계, 공공 의료 체계
그다음에 필수의료 체계에 대해서 어떤 큰 원칙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와 그 공공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차별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해결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지라든지 어떤 공공의 어떤 서비스 요건 등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가속화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양쪽이 의료계와 또 공공 사이드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충남 의사 대의원대회에 가서 잠시 이에 대해서 의견도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료계에 대해서도 경청을 좀 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여건 등을 공공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이 부분 등을 좀 보완할 수 있는지를 더 깊게 우리가 어떤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가면요. 좀 현장도 많이 요새 찾아다니실 것 같은데 현장 좀 분위기나 민심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많은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마치 어떤 채찍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의 많은 부분 등이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이후에 협치라든지 협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독주로 운영하면서 전국을 많은 부분에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들께, 국민들께 설명을 하면서 견제하지 않으면 어느 한 방향으로 그게 정치든 그게 어떤 경제 정책이든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최소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저희에게 채찍도 주시지만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 주셔야 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사법장악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뭔가 어떤 그들의 달콤한 어떤 말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원리가 무너지게 될 때는 너무 많은 위험을 우리가 안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의 호소를 정말 진정한 호소를 한번 잘 들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좀 기울이시면 저희가 민주당을 좀 견제해서 균형 잡힌 나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충남 도당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는 산업자원 통상 중소기업연첩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통상 협상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조 원의 수백조 원의 어떤 미국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환율 불안, 우리 여러 가지 국내 산업 기반을 이탈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대미 관계 속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충남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번에 충남도와 대전 통합특별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충남의 지금 발전은 적어도 수도권에서 수도권과 어느 정도라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치 분권을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계속될 때는 우리의 어려움이 결국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귀결됩니다. 지방이 다 멸망하고 나면 서울과 수도권 하나로 대한민국의 이 번영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충남의 균형 발전에 그리고 또 국회 산업자원 통상 중소기업 벤처위원회에서는 한미 통상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또
뛰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높이는데 제가 달리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